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4분입니다. 자, 올해 2024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꼽아보자면 얼마 후에 치러질 4월 10일 총선이 바로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9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정가직설에서는 올해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총선이 좀 어떤 의미가 있는 선거인지부터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느낄 수 있는 선거가 큰 선거 3개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게 총선이 아닐까 싶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입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입법부를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그리고 이어진 지방선거에 이어서 세 번째로 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전면에 나선 그 어떤 세 번째 선거 전면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진영간의 어떤 총력전 양태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존의 이제 그 산업화나 방공으로 대변되는 그 보수 가치 그리고 민주화로 대변되는 뭐 진보의 가치, 이 전통적 가치로부터 좀 벗어나서 세대와 시대 가치 교체의 어떤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난 윤석열 정부 이 총선이 실시되는 요 시점이 윤석열 정부 한 40% 정도의 임기가 지난 시점입니다. 물론 지난 2년간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부분도 있고 4년에 대한 의정에 대한 평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각 지지층이 보여지는 그리고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각 정당의 그 중도층에 대한 흡수율이 되게 저조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 이 점에서 비춰봤을 때는 어떤 국민들은 새로운 어떤 시대 가치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과연 기존 대선처럼 비호감 선거로 계속 이어질지 선택을 강요받을지 유권자들이 아니면 어떤 각 거대 양당이 자가 발전을 해서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모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변모에 실패해서 제3의 지대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와 세대 교체를 내세워서 어떤 대한정당의 어떤 대한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선거로 보여집니다. 네. 나철성 소장님께서는 이번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게 정치 일정상 보자한다면 국가의 중대사 중에 중대사이지 않습니까? 300명의 국민의 대표를 뽑는데요. 특히 대통령제 아래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유일하게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 심지어는 탄핵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어진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행정 수반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고 기구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확언을 좀 하면서 동시에 이번 선거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여당이 승리한다고 한다면 커다란 국정 동력의 새로운 쇄신의 계기가 되면서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고 만약에 야당이 승리한다고 한다면 긍정적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화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한국 정치는 많은 굴곡이 예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총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일치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여야에서도 소위 거의 뭐 총력전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던지는 이슈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다수 야당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야권에서는 지금 현 정부의 중간 평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여야의 입장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통상 이 대통령제 아래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들은 정부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또 야권 같은 경우에는 견제론, 심판론과 견제론이 맞붙는 형국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야당 심판론이라고 하는 프레임까지 하나에 얹혀지게 되면서 매우 구도가 복잡하게 흐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차원에서 보자고 한다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40% 지지를 밑돌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얻었던 48.5%에 본다면 한참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신물 정권으로
2년 동안이 유지되는 이런 초유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정말로 백척간두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야당 역시도 뭐냐고 한다면 현재 이재명 대표로 얘기되는 사법 리스크하고 돈봉투로 대표되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현재 타격을 입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패배하고 특히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포함해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향후 남은 기간까지 질의멸렬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다 정말로 백척간두에서 진검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97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좀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야 모두 서로 심판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 대해서 여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게 뭐 전통적으로 그 여당은 뭐 국정 안정론을 내세울 거고 뭐 야당 대표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을 시킬 겁니다. 반대로 뭐 야당의 경우에는 뭐 국정 심판론, 정권 심판론과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로스, 그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뭐 이낙연 전 대표, 뭐 어떤 지지층의 어떤 로스를 좀 막으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금 스탠스를 잡을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네. 과연 어떻게 이렇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네. 지금 유권자들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가치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좀 변화를 원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지지층 결집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전략적 부재로 보여지고요. 지금 사실상 지난 선거부터 보여지는 행태가 2030의 어떤 표심의 변화입니다. 2030의 어떤 표심은 사실상 어떤 그 전통적인 가치 이것보다는 어떤 즉흥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한 쏠림 현상이 순간순간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가치의 어떤 모습이 옳고 그름, 뭐 정당 부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가치라는 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표가 쏠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네. 남은 기간 동안 과연 각 여든 야든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방점을 찍고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사실상 총선의 어떤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아직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강원도만 놓고 봤을 때 이 총선 판세가 좀 어떻게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그 강원도는 사실상 역대 어느 때보다도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포진해 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유권자들의 고민입니다. 사실 자신이 지지하지 않아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을 지지를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원주권과 춘천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에서 좀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의 승부처는 원주와 춘천권이 될 것입니다. 네. 지난 20대 총선, 21대 총선을 보면 어떤 그 20대 총선에서도 사실상 원주 갑을 사실상 뭐 134표, 뭐 350표 근소한 차이였고 춘천시 단독 선거구였습니다. 그때는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5% 미만의 어떤 차이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흐름 자체가 민주당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의 세가 좀 센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예. 과연 이번 총선에서 그 원주 갑 선거구 그리고 춘천 을 선거구를 어느 쪽에서 수성을 하고 탈환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판세는 한 3석, 4석, 경합 1석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어디까지 보십니까? 저는 그냥 대혼전이다라고 이렇게 네. 윤곽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은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방송 3사 도내에서 실시한 네네. 선거구별 여론조사의 동향을 본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현역 의원들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은 속내를 본다고 한다면 많이 좀 다른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춘천 갑과 원주 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현재 현역 의원들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네. 실제 현역 다시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 거의 양당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또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는 걸로 보이고 있는 춘천을하고 속초 그다음에 이 그 고성 지역 선거구를 본다고 한다면 이 지역 역시도 뭐냐고 한다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보를 재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정당 지지를 본다고 한다면 양자가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4개 선거구가 어떻게 선수들이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고 한다면 강릉에서의 권성동 의원에 있어서의 공청 여부 그리고 강원 남부 영월, 평창, 홍천, 횡성에서의
이광재 전 의원에 있어서의 재출마 여부가 공천 여부가 어떻게 향배를 갈리느냐에 따라서 강원도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7개 선거구인데요. 7개 선거구에서의 상당한 대혼전이 예상된다라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생각보다 이제 변수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최대 변수라 하면은 한 가지 뭐 추가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제 현재 우리 심재범 변호사께도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신당에 대한 부분들이 이낙연 대표하고 이준석 후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들에 있어서의 향후에서의 연대 연합의 여부가 네.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예, 표 갈림 현상이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거 직전 이 정도 시점에서는 사실상 양쪽의 지층이 결집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결집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 가지고 더디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3지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제3지대가 어떤 정도 힘을 발휘할지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지 양자 구도로 펼쳐질지 이게 최대 변수로 보여집니다. 예, 네 오늘 두 분의 선거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